네, 안녕하세요. 한남 뉴타운을 전문으로 취급해서 중개하는 한남타운 부동산의 박상철입니다. 저희 보면 급하게 만들었는데 사무실 이제 전경이고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 전경이고 사무실은 순천여대학병원 한남동 순천여대학병원 맞은편에 골목에 있고 사무실 이제 내부 이제 전경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그때 삼각지에서 이제 사가지고 제가 다 붙였거든요. 근데 기간이 벌써 이제 한 10년이 벌써 지난 것 같습니다. 한남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 재개발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것보다 일단 부동산은 구입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남뉴타운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이제 서울의 이제 중심에 보면 딱 용산구가 중심에 있고요. 용산구에 한남뉴타운이 지금 이쪽에 지금 우측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용산 전도인데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남산이 흐르고 한강이 흐르고 있고 이쪽에 이제 남산이 이제 위치로 자리를 잡고 있고 이쪽은 이제 용산 민족공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시면 저희 한남뉴타운이 지금 전체 용산에 보면 우측으로 이제 지리 잡고 있고요. 이게 지금 한남대교에서 여기 보면 여기 반포대교예요. 그래서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이쪽에 지금 한남뉴타운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요. 그래서 구역별로 보면 한남 1구역은 해제가 됐고요. 2구역부터 3구역, 4구역, 5구역 이렇게 지금 5개 구역 중에서 지금 4개 구역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고 행정동으로 보면 이태원, 보광동, 그다음 한남동, 주성동, 동빙고동 해가지고 5개 행정동을 지금 행정동에 걸쳐서 지금 질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행 단계를 보면 지금 3구역이 지금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2구역, 4구역, 5구역 순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위치는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한남뉴타운도 마찬가지지만 언제 얼마에 사서 얼마의 투자 기간 동안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냐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한남뉴타운에 대해서만 지금 한정된 건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산다라고 하면 4개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한남뉴타운은 지금 만약에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25평짜리를 구입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25평 그리고 33평짜리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25평짜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하는 게 한 9억 정도를 매수한다라고 하면 추가 분담금이 지금 예상이지만 한 4억 정도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13억에 또 사업 기간은 앞으로 입주까지 7년에서 7년 반을 보거든요. 그럼 9억에 사고 또 거기에 9억에 대한 대출 이자랑 그 다음에 투자했었을 때의 내 기회비용하고 합치면 결국 한 7년 정도의 사업 기간이다라고 했었을 때 한 14억 5천 정도가 투자 원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7년 반 후에 그러니까 2026년 한 9월 정도에 입주했었을 때 만약에 14억 5천 정도의 시세가 간다라고 하면 그냥 이자 수익 정도밖에 안 나오는 상황들. 그럼 관건이 뭐냐? 입주 후의 시세인 거예요. 입주 후의 시세를 여기를 얼마로 보냐. 그래서 입주 후의 시세가 얼마냐라고 이제 보는 게 입지에 대한 것도 이제 봐야 되고,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25평 같은 경우는 그래서 14억 5천. 그리고 입주 후의 시세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20억을 저희는 브리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3평 같은 경우는 최소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게 한 13억. 플러스 추가 분담금만 3억 정도. 그럼 16억에 이자 비용하고 기회 비용하고 따져보면 한 1억 5천 정도가 들어가요. 그럼 17억 5천. 이게 원가로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입주 후의 시세로 한 25억 정도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재개발 자체는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리스크가 이제 가장 큰 게 보면 기간에 대한 게 확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입주 후의 시세. 그러니까 제가 기간에 대한 것도 7년 반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15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한남 뉴타운이 그 보통 그 재개발을 얘기하면 처음 얘기를 재개발하겠다라고 얘기 나온 때부터 해가지고 입주까지 거의 30년을 봐요. 근데 제가 지금 처음 그 느꼈었던 게 96년, 97년도에 그 재개발에 한남 뉴타운 재개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오고 2026년 지금 9월 정도에 그 입주를 예정을 하니까 거의 30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이 7년이니까 23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금 지난 거예요. 그럼 처음에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찬성하는 사람 또 반대하는 사람 이게 과연 되겠냐라고 했던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사업 시행까지 오는 시간이 정말 길어요. 그래서 사업 시행가 나오면 거의 한 7분 응선 이제 넘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남 상구역 같은 경우는 올해 2019년 그 3월 29일 날 사업 시행가를 받았어요. 사업 시행가가 그 건축법에서 보면 이제 건축 허가랑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땅을 사야지 내가 이제 뭐 집을 짓는 것처럼 그 조합원 그 80% 이상이 그 동의를 해가지고 일단 추진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투자 기간 그래서 투자할 때 그 투자 기간 제가 그 한남선 7년에서 7년 반을 말씀드렸는데 투자를 접근을 하실 때 저는 지금 뭐 7년 반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만약 10년이 갈 것 같아 라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면 플러스 2년 반이 이제 하는데 그 기회비용하고 그 이자 비용을 따져보니까 1년에 한 2,800불로 이제 그 투자 수익이 작아지는 거예요. 1년에 그 사업이 그 기간이 늘어나면. 그럼 만약에 한 2년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하면 거의 한 6천만 원 정도 그 수익이 감소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세도 저는 이제 33평짜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5억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여기가 과연 25억 갈까? 아마 기우뚱한다라고 하면 22억을 생각을 하시면 22억부터 해가지고 투자 가치를 이제 산출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땐 만약에 한남뉴타운 33평 투자하는데 18억 정도 한다라고 하면 원가인 거고요. 그러니까 20억 해야지 20억을 생각을 해야지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하의 시세를 본다라고 하면 투자 가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다른 지역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투자 기간 같은 경우도 지금 7년 반 말씀을 드렸는데 10년 이상은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간에 대한 건 이제 2주 기간이 가장 좀 이제 투자 기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요. 지금 건축심의가 지금 2017년 10월 달에 이제 그 통과가 돼가지고 사업시행가가 지금 2019년 3월 29일 나왔어요. 물론 이게 3구역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구역, 4구역, 5구역은 이거보다 좀 늦어요. 근데 저희가 느껴지는 거는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그리고 마라톤으로 생각을 하면 한남뉴타운이 한 30km 정도까지는 1등으로 왔는데 그 꼬린까지는 또 1등이 되겠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개념이니까 꼬리는 오히려 2구역이 더 빨리 되지 않을까 또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요번에 대연 총회가 7월 2일 날 했으니까 요번에 7월 달에 아마 그 입찰 공고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사 선정이요. 그래서 시공사 선정은 지금 매스컴에 다 나온 얘기니까 GS, 대림, 현대 아마 3파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요번에 적산도 해가지고 나왔었던 게 그 평당 그 분양가가 평당 그 시공비가 해가지고 한 600만 원 조금 못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한 높은 금액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조 9천억 원 조금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총 공사비가. 그래서 그 올해 지금 그 한국의 그 정비 사업의 총 수주 금액이 올해 한 10조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근데 이 한 사업장에 지금 1조 8천억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포지션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사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단계가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하고 관리처분 계획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는 내년 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보다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주, 착공, 입주까지 이런 단계로 일단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의 시세는 그래도 한 25억 정도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구역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3구역, 2구역, 그 다음에 4, 5구역. 그러니까 투자 그 기간 자체는 입주 기간은 3구역하고 2구역이 이제 좀 작거나 좀 빠르거나 4, 5구역보다는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이 3구역이 이게 포인트가 좀 3구역이 좀 가장 그래도 좀 이 3구역 쪽이 빠르고요. 그 다음에 2구역, 4구역, 5구역 이런 순서로 좀 되지 않을까. 또 구역도 이제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구역이 가장 좋으냐. 그러니까 좋은 구역을 찾는 거는 일단 입주에 대한 그 질문하고 또 투자 가치에 대한 또 질문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이제 막 물건을 찾으러 와요. 근데 많이 찾는 그 구역이 3구역하고 5구역이에요. 일단 한강면하고 이제 가장 많이 면해 있고요. 3구역은 진행이 빠르고 5구역은 입지가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면 지금도 그 지하철 신분당선 자체가 강남역까지 들어왔잖아요. 강남역까지 들어왔는데 그래서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신사역에서 이제 용산까지가 3단계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신분당선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동빙구역 하나 생기고 이촌역 생기고 그다음 용산역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 신분당선 이쪽 5구역 쪽으로 들어와서 5구역에 대한 그 교통에 대한 가치 때문에 좀 많이 또 좋아하고 5구역이 보면 이제 한강면도 많이 그 갖고 있지만 공원하고도 가까워요. 그리고 보면 여기 수성구고 여기가 지금 그 유엔사부지거든요. 이쪽이 지금 문화복합시설로 들어와가지고 업무시설하고 호텔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상업적인 부분 또 문화시설이 들어와서 그 5구역에 대한 가치가 좀 크게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요. 3구역은 이제 진행이 빠르니까 그리고 전체 그 구역의 한 3분의 1 오히려 그 이상 반 정도 그러니까 한 절반이 될 정도로 구역이 커요. 그래서 3구역만 보면 5,816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구역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한남 뉴타운에 대한 랜드마크는 3구역에 갖고 가지 않을까 또 생각이 좀 들어서 많이 이제 좀 그 구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도요,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쭉 그 중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질문을 받아서 대답하는 경우를 일단 그 많이 하지, 제가 이렇게 뭐 강의하는 식으로 뭐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래서 질문하면 오히려 그게 지금 더 궁금한 게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그냥 바로 편하게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역별로 그 다 장단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그 구역별로 이제 좀 장단점들을 좀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일단 뭐 투자 기간에 대한 것들, 그런 3구역이 좀 빠르고, 크게 보면 이제 사업성하고 저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업성을 많이 또 따지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사업성하고 수익성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뭐 성수동하고 좀 잠깐 좀 비교를 해보면, 한남뉴타운이 성수동에 비해서는 사업성이 확실히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성수동 그 중개하시는 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지 지금 30평 정도 갖고 있으면 33평짜리 무상으로 갈 거로 이제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정확진 않은 거지만 30평짜리 그 단독주택을 구입을 하면 그 33평 아파트를 거의 이제 추가 분담금 없이 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30평의 그 단독주택 자체의 지금 금액 자체가 한 14억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보면 13억 플러스 한 3억 정도는 추가 분담금이 들어간다라고 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6평에서 한 37평 갖고 있어야지 33평 무상으로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성수동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 한 2, 3억 정도는 더 높은 금액을 사고 이제 구입을 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입주의 시세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사업성은 떨어지지만
만약에 성수동이 만약에 25억 가는데 한남이 만약에 30억으로 간다라고 하면 사업성은 떨어지지만 수익성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입주의 시세가.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사업성 자체가 같은 구역에서,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에서 같이 보면 이사구역이 사업성 자체는 더 좀 좋다라고 보고요. 그게 이제 보면 사업성을 구성하는 사업성을 좀 논할 수 있는 게 이제 조합원 대비 일반 분양분, 그 다음에 그 근린상가 그 시설에 대한 그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뭐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사업성 자체는 2구역하고 4구역이 좀 압도적으로 좀 높고, 그 다음에 3구역하고 5구역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근데 또 구입 자체는 사람들이 3구역하고 5구역을 가장 또 선호를 해요. 입지 자체가. 건립세대수도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일반 분양분 자체는 3구역이 가장 떨어져요. 그 다음에 또 복리시설 같은 경우,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근린생활시설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그 수익 자체는 또 월등히 3구역이 또 압도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3구역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쪼개기가 많아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고, 또 실제적으로도 지금 조합원이 한 3,9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쪼개기에 섰던 게 한 800세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타 구역에 비해서는 조합원 대비 일반 분양분 자체가 좀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일반 분양분보다도 그 근린상가 시설에서 나오는 수익이 거의 한 4분의 1? 예전에 그 2010년도 보면 조합 설립하기 전에 그 사업시행 계획안을 좀 만들거든요. 만들 때 한남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가 전체 사업비를 4조로 잡았어요. 그 중에 아파트 수익이 3조, 그 다음에 상가 수익을 1조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 중개하시는 분들 좀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2, 3, 4, 5구역의 사업성은 거의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구역 같은 경우도 보면 5구역 일반 분양분이 그래도 적지가 않거든요. 조합원 대비. 근데 5구역 같은 경우는 단점들이 여기 변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전소 말고 여기 손중탑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전소는 이제 한전하고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지하하는 게 지금 논의 중이고 용역에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나오면 그 지하하면 되는데 이쪽에 송전탑이 2-3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강남 메인 가는 선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한강 밑으로 지금 선로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순수하게 지금 5구역에서 지금 비용을 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전에 네. 그 비용이 그 조합에서 지금 5구역 조합에서 얘기하는 게 한 800억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합원이 지금 1,600이거든요. 그럼 물론 이제 그 면적 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좀 달라지겠지만 그냥 세대로 단순하게 나눠보면 4천만 원꼴 돼요. 이게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추가 비용, 그러니까 사업성 자체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이제 사업성 자체는 3구역, 5구역 거의 이제 또 같다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크게 차이들은 안 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하실 때 투자 금액 대비 이제 평형 배정.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2구역 같은 경우,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는 한 12억 정도면은 33평 갈 것 같다. 그러니까 매수 금액이, 그러니까 빌라가 됐든 단독이 됐든 한 12억 정도의 그 매물을 구입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30평대에 가능할 것 같고요. 상구역 같은 경우는 한 13억 5천 정도의 매물을 사야지 30평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투자 금액이 얼마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난 30평을 꼭 갈래라고 하면 난 12억 정도의 최대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대출까지 다 해서 12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상구역은 좀 어렵지 않나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형 배정 같은 경우는 일단 상구역이 촉진계획안하고 이제 사업 시행가까지 다 나왔으니까 상구역을 좀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총 건립 세대가 5,816세대예요. 그 중에 임대 아파트 빼고요. 4,940세대가 이제 조합원이 됐든 일반 분양분이 됐든 4,940세대를 이제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33평 이상이 2,800세대 정도 돼요. 총 33평 이상이요. 근데 거기서 보면 한 600세대는 일반 분양을 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2,200세대가 조합원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럼 조합원 지금 뭐 3,887명인데 우리 나중에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감정평가하면 1등부터 그 꼴등까지 이제 권리가액 감정평가 금액을 쫙 나열을 해요. 나열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887명이 모든 사람이 나는 그 상부의 가장 큰 평수가 60평짜리가 있거든요. 150세대를 지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나는 60평에 갈래라고 하면 신청을 한다라고 만약에 예를 들면 이걸 누구한테 줄 거냐. 같은 평수를 이제 같은 평형대를 만약에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신청이 우선이고요. 신청에서 이제 경합이 붙으면 이제 권리가액 순으로 이제 나눠준 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3평 같은 경우 이제 배정이 되려면 결국은 2,200등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2,200등 안에 들어오는 게 쭉 나열을 해보면 결국 단독 같은 경우 뭐 5천은 있어요. 5천은 있겠지만 단독 같은 경우는 한 3, 4평에서 좀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23, 4평 정도 되는 매물들이 지금 금액이 한 12억 5천 정도. 근데 그 매물들이 좀 없어요. 그 정도에서 이제 좀 배정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입주의 이제 시세가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한 24억에서 한 25억은 갈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뭐 내가 맞다 틀리다의 논리는 아니고, 저는 만약에 25억을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22억을 갈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냥 거기부터 이제 투자 가치를 따지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25억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어떤 근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한남이 예전에 개포랑 많이 비교를 했어요. 개포랑 비교를 했는데, 개포가 지금, 근데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 자체가 한남이 개포보다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9그 이상은요. 근데 개포가 지금 한 22억 해요. 21억, 22억 하거든요. 그리고 성수가 지금 뭐 트리마저 같은 경우 24억, 20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수는 또 한남하고 또 많이 좀 비교하려고 그래요. 한남은 좀 반포랑 좀 많이 좀 비교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좀 더 좋은 곳하고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하지, 떨어지는 곳하고 비교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반포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니까 저희도 생각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게, 한남이 아무리 좀 잘 지어도 어떤 강남에 대한 그 인프라나 학군 자체는 쫓아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자연 환경, 뭐 이렇게 그 지도를 보면 지금 이쪽이 지금 압구정이고 이쪽이 지금 반포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강 껴 있고 산 껴 있고 공원 껴 있는 이런 데가 아예 입지는 아예 서울 시내에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압구정이나 반포에서는 그 한강을 보려면 거실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부엌에서 보는 거거든요. 이제 북향으로 되니까. 근데 이쪽은 남향 자체고 또 구릉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뷰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뭐 반포냐 한남이냐 이거는 그 선후부에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군이나 뭐 교육 환경 자체는 지금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동네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그거는 많이 좋을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시세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억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성수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동네에 트리마저나 뭐 갤러리아 폴에 들어오면서 이제 가격들이 이제 형성이 된 거고, 한남 같은 경우를 보면요, 당초에 여기 유엔빌리지 있고요, 여기 지금 한남 더힐 있고, 이쪽 이제 그룹 회장 사는 뭐 삼성 이쪽 다 사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가 지금 나인원 한남 지금 들어오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으로 이렇게 쭉 이쪽이 이제 뭐 이천동 동부 이천동이고, 그래서 쭉 보게 되면요, 재개발 지역이 가장 낙후가 돼 있고 그 주변은 굉장히 고가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남 같은 경우는 한남 뉴타운이 그 재개발되면 선도하는 게 아니라 주변만 쫓아가면 되는 상황들. 여기 보면 한남 더힐 같은 경우도 네, 이쪽이 지금 한남 더힐인데,
총 600세대 중에서 요 노란 거 세개동이 그 25평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형 그 평형 의무비율 때문에 저기 이제 600세대 중에서 133세대를 저기 지은 거거든요. 세 동을. 저기가 지금 수익 거래 금액이, 그러니까 저희가 두 타입이 있는데 A 타입이 원룸 원거실이에요. 25평짜리가. 근데 저게 실제적으로 지금 실거래 되는 게 한 19억 5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65평이니까. 65평짜리 얼마예요? 요즘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100평짜리가 지금 거래가 된 게 이번에 82억인가 됐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외인주택 이쪽도 지금 총 여기도 그 부지가요. 일반 아파트 저기 한남 외인주택이 지금 332세대를 짓거든요. 근데 보편적인 그 아파트 면적 보면은 한 1,500세대 들어가는 면적인데 332세대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기도 지금 그 한남 더일도 원래 그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5년 임대 아파트 했다가 지금 분양 전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 외인주택도 그 요번에 6천만 원 정도 했었는데 그게 승인이 안 나가지고 5년 그 임대했다가 이제 분양 전환하는 걸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도 그때 6,200 정도에 이제 분양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세입자들을 다 바쳤어요. 그 정도 이제 갈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남뉴타운 자체가 그 시세 자체는 한 25억은 좀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좀 투자 가치를 좀 생각을 하시면 크게 좀 그 무리는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시세에 대한 것도 이제 구역별로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크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한 게 조망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대중교통하고의 접근성, 그 다음에 교육 환경, 생활 기반 시설, 그리고 주거 쾌적성 이렇게 5개를 좀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한남 뉴타운 내에서 2, 3, 4, 5구역 중에서 어떤 게 이제 좀 더 좋고 나쁘고 이제 좀 따져보면 조망권 같은 경우는 5구역하고 이제 3구역에 좀 그 타 구역보다는 좀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적이 굉장히 한남 뉴타운 면적이 굉장히 커요. 보게 되면 여기 한남역 있고 이쪽에 한강진역, 이태원역, 녹사평역, 그다음에 뭐 신분당선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디가 뭐 이게 굉장히 커서 그 5구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분당선 새로 생기는 쪽에 이제 좀 유리하고 뭐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는 뭐 3구역이 유리하고 6호선 같은 경우는 2구역하고 뭐 이렇게 뭐 3구역하고 유리를 해서요. 그래서 여기랑 3구역 같은 구역에 여기랑은 완전 또 위치적으로 좀 차이가 나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좀 이렇게 좀 해봤는데, 뭐 6호선, 경의중앙선, 신분당선도 이제 동빙구역은 확정이 됐고 보강력 해가지고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그 지금 신분당선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역은 확정이 됐어요. 근데 이쪽에 이제 경유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역을 더 넣어달라라고 그때 2010년도, 11년도 그 추진위원장들이 국토해양부 장관들도 만났었어요. 그래서 한남뉴타운 그 진행되는 걸 보고 넣어주겠다라고 그 협의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보면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지하철도 있지만 그 버스가 있고 버스에서는 이제 광역버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어떤 교통에 대한 대중교통에 대한 그 편리성들 이건 또 3구역이 또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많이 좀 그 참조를 내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보다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누구는 조망권에 대해서 만약에 더 중점을 두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교육 환경에 대해서 어떤 뭐 또 누구는 또 쾌적성에 대해서 이게 뭐 이렇게 했지만 여기서 내가 중요도에 따라서 그 구역들을 좀 선정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봤고요. 네, 여기는 뭐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네. 제일 저렴하게 현찰이 들어가시는 게 얼마 정도 투자하시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뚜껑 매물이 지금 6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피가 6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프리미엄. 그리고 일반적인 매물에 대한 프리미엄이 한 5억 정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10억짜리를 샀다라고 하면 그
예상되는 그 권리가액이 한 5억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매물들이에요. 그래서 그 13억 정도의 매물을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 그 한 8억 정도의 그 권리가액이 나오고 거기서 플러스 이제 3억 추가 분담금 내면 33평짜리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분이 한 12억 정도 예상 그 정도 이제 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손님이 그 9억을 갖고 계신 손님이 있어요. 근데 33평을 가려고 해요. 왜냐면 현금 9억 가지고 20평대 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33평을 가려면 이 구역에서도 한 12억 정도의 매물을 사야지 그게 가능해요. 근데 임대차가 여기 굉장히 낮거든요. 9억 가지고 맞출 수가 없어요. 33평짜리 지금. 네? 잠깐 전세가액이요? 잘 안 들려가지고. 네. 아, 기존이요? 현재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다 들어가는 거. 네, 네. 그러니까 9억 해가지고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출은 안 받으면 근데 그러니까 지금 한남뉴타운드 거래량 자체는 그 요번에 이제 경기도 그렇지만 대출 규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 지금 이 13억짜리가요. 한 2년 전만 해도 한 9억 정도? 그 정도 이제 좀 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는 9억을 한 9억에서 10억 대도 내 돈 한 5억 정도만 샀어요. 대출이 되니까. 방빼기를 다 해도. 근데 그게 지금은 한 2년 전에 5억 투자하면 가능했었던 게 지금은 한 11억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봐야지 되는 거니까 굉장히 커졌죠.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도 많이 대출 규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거 하나 거래하시면 중개 수수료가 얼마요? 10억짜리 거래하시면 그냥 안 받습니다. 또 궁금한 거 뭐 한남타운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히려 더 궁금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는 좋지. 교회는 그 7개 해가지고 그 종교 부지는 지금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내려오고 한강교회 때문에 그 서울시랑 협의하면서 좀 진행이 좀 늦춰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쪽은 그냥 문화시설로 놔두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는 밑으로 내려오고 그 자체는 근데 그거를 그 서울시에서는 그거를 존치 가치가 있다라고 계속 판단을 하나 봐요. 근데 조합이나 교회도 존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서울시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좀 랜드마크처럼 근데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상징 쪽이에요. 예. 교회가 지금 옆에 있는 거죠? 네? 상도역에 있는 거죠? 초등학교는 지금 보게 되면 학교 같은 경우는 뭐 덧붙여 얘기하면은 초등학교가 이쪽으로 하나가 들어와요. 그다음에 보강초등학교 하나. 그러니까 이 구역이 좀 진행이 늦어졌던 게 이 보강초등학교가 당초에 이쪽으로 내려오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당초에 저 이 구역이 그때 정비구역 지정되면서 그 얘기가 됐었던 게 부담을 아마 어떤 비율로 하기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교육청하고. 근데 이거를 교육청에서는 우린 나 하나도 못 되겠다 얘기가 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역에서는 자기네 사업비를 다 내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저 이 구역 이 학교 자체를 전치구역에서 그냥 빼버렸어요. 우리 비용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진행이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럼 지금은 저 학교 자체가 그냥 저 위치에 그대로 있으면서 새로 지우게 되면 교육청 부담으로 이제 짓는 걸로. 다른 구역 사례를 보면요. 네. 그 아까 한전시설 같은 경우 비용은 네. 인근 지역의 여러 구역이 분담한 사례가 많거든요. 네. 몇 대 몇 비율을 분담한 사례가 두 개 더 많아요. 한 네. 구역이 다 몰빵 부담한 사례보다. 네. 근데 저거는 지금 아까 구역에서 부담하기로 결정이 난 건가요?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이 변전소 그 지하 변전소가 굉장히 크거든요. 변전소 지하하는 거는 한전 측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송전탑은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송전탑이 뭐냐면 우리 그 뭐 고속도로 다니면 그 전선 이게
탑 있어가지고 전선 이렇게 쭉쭉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해가지고 지금 이게 한강으로 이렇게 지금 넘어가 있어요. 보시면. 근데 그거는 그 비용 자체는 그거에 대한 수익 자체는 지금 여기서 지금 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지금 조합에서도 그냥 본인들이 분담하는 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년 3년이 제일 크고 제일 빠른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 네. 시공사는 어디가 될? 근데 지금 3파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 GS, 대림. 예. 그러니까 GS랑 대림은 한 3, 4년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냥 좀 오래 그래도 좀 이렇게 한남유타운 한 3, 4년 전부터 사무실 차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계속 인사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GS는 뭐 현대는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아까 얘기 중에 공사비가 60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정비 사업비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600억이요? 600억. 아, 평당. 그게 순수 공사비만 얘기하는 네, 네, 시공비만? 네. 그거 비싸요. 그러니까 많이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그 모델하우스를 다녀왔거든요. 모델하우스가 이제 몇 개 그 건설사에서는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가보면은 진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잘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뭐 최상위 수준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 건립되는 그 내부 시설 자체가 그러니까 최상위로 보고 있으니까요. 모델하우스는 어디다 저희는 아니면 샘플로 보여주고. 근데 이게 좀 내 기억엔 뭐 예, 뭐 전 왔어요. 저거 모델하우스 준 건 아니잖아요. 예? 저 한남의 모델하우스 준 건 아니에요. 예, 한남 모델하우스를 전 왔죠. 아, 그래요? 보시셨어요? 근데 이게 뭐 저게 불법인지 뭐 하여튼 뭐 시공사가 저게 좀 그런가 봐. 이거는 좀 잘라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시공사가 그게 지금 못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에서. 그래서 지금 조합원들한테는 안 보여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홍보 활동 자체가 지금 불법일 수가 있으니까. 예. 지원하는 데는 누가 가서 지역조합사업으로 됐는데 네. 아직 이쪽은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몇 개 건설사에서 지금 만들어놨어요. 몇 개에서 지금 그런 모델하우스를 지원한다는 거. 네. 잘 해놨더라고요. 또 뭐 궁금하신 거? 네. 네, 마치겠습니다.